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네, 인사를 제가 하는데 받기만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같이 하셔야지. 자, 우리 오늘 여러분 세법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세법인데 원래 세법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세법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죠. 어렵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세법은 원래 방대하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법 중에서도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도 부동산 세법을 우리 시험범위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살 때, 그 다음에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또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요걸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인데, 여러분 갖고 계신 지금 복사물은 다음 주부터 이제 입문서가 제대로 된 게 이제 나오죠.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는 지금 이제 입문서예요. 기초 입문서고, 우리가 요거로 이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기본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1월부터 기본서가 나오고, 기초 입문서인데, 보시면, 우리 만연의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기초 입문서든 기본서든 우리 세법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는 크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세 총론, 그래서요, 조세 총론은 여러분요,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나중에는 뭐 별거 아니고요.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문제가 계속 출제되어 왔어요. 이 부분에서. 근데 27회 시험하고 28회 시험은 한 문제가 나왔지만, 한 2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고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국세라고 하는데 이게 크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신 입문서든 기본서든 크게 세법은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세총론, 지방세, 국세 이렇게 크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딱 보니까 제가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러니까 이 가운데 줄은 전혀 미동도 없이 제 말을 믿는 거죠. 제가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진짜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믿고 있는데 한 분만 진짜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넘기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 보면은 제가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곳은 가만히 있는 곳이 있는데 어떤 곳은 제가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책 넘기는 소리가 우스스 막 들립니다. 그래서 진짜로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법을 어렵게 공부하고 재미없게 공부하고 그랬던 분들, 점수 안 나왔던 분들, 혹시 이 가운데 혹시 이제 시험 보신 분 계신 분이 28회 시험에 어렵게 출제됐죠? 28회 시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점수 안 나오고 그랬던 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세법은 제가 이제 항상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 세법은 반드시 제가 구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득점 할 수 있도록 구원해 드리는데, 이런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데도 구원의 어떤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 미동도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이라 낯설어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원래 박수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법은 제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공부해서 때로는 어렵게 또 내용이 또 심화돼서 들어가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렵게 또 힘겨운 순간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실전에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고득점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구원해 드릴 것이고요. 그러려면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믿음만 있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편안하게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라고 했는데, 용어 설명을 처음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과세 주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과세 주체, 세금을 과세하는데 주체가 된 자인데, 과세 주체는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인데요. 국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또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별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특별자치시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도요. 이 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자치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특광도, 특별시광시도, 또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뭐 굳이 말씀드리면 특별자치시요.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도 과세 주체가 됩니다.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우리가 지방세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1개 지방세 세금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11개 지방세에 다 과세 주체가 돼요. 그래서 뭐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조건 과세 주체가 되지 서귀포시는 과세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군 구청장도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럴 때 이 구는 자치구를 얘기해요. 특별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그 구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 다음에 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렇게 특별시나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구가 자치구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는 자치구가 돼야 안 돼요? 아닙니다. 자, 이렇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런 데는 자치구가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구가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가 지방세인데 시험 문제는 7, 8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28회 시험 같으면 여기서 8문제 나왔고요. 국세에서 또 7, 8문제가 출제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세에서 8문제 나오면 국세에서는 7문제 나오고 28회 시험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방세에서 7문제 나오면 뭐 국세에서 8문제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똑같이 7문제씩 출제되고 조세 총론에서 2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비중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법은 16문항이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40문제를 우리가 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2차 과목에서 제1교시 시험 보실 때 여러분들 2차 과목에서는 1교시는 그 공인중개사법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이 묶어서 이제 1교시로 치러지고 그 다음에 80문제가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2교시로서 공시법령과 세법이 이렇게 40문제로서 또 2교시로 시험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40문제고 요거 합쳐가지고 40점 미만이면 과락이고 60점을 넘어야 되겠죠? 60점 정도 맞춰야 되겠죠? 하여튼 40점 미만이면 과락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세법은 출제문항 수가 제일 작죠. 여러분들 16문항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에 올 때 딱 보니까 공시법이 24문제, 세법이 16문제. 그냥 공시법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60점이잖아. 자, 근데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완전히 망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28회 시험에서는 뭐 지적법이 좀 무난하게 출제가 돼가지고 지적법하고 세법에서 점수를 합쳐서 공시세법이 좀 점수가 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세법은 출제문항 수는 제일 작은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살아가시면서 실무에 나가서 제일 중요한 또 과목이 세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실무에 나가서 손님들이 뭘 제일 물어봐요? 아니, 세법이지, 이거. 세금에 관한 것만 물어보지, 뭐, 손님들이 부동산 합계론을 물어보겠습니까? 민법을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일 물어보는 것은 세법이고, 그래서 실무에 나가서도 제일 도움이 되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또 살아가시면서도 개인적으로 보면 저한테 어떤 부동산 팔기 전에 5분만 저한테 만약에 상담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몇 천만 원의 세금을 몇 년 전에 제 인척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진짜 5분만 상담받았으면은 8천 몇백만 원의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그런 세금을 내는 경우를 봤습니다. 나중에 다 팔고 나서 다 이제 나중에 그 세무서에서 이제 뭐 왕창 이제 8천 몇백만 원 세금 내라는 그 안내문을 받고서 그때서야 이제 물어보면 소용없어요, 이제. 근데 미리 5분만 상담을 받았으면 8천 몇백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8천 몇백만 원 모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은 살아가시면서 두고두고 도움이 되고 실무에서 도움이 되고 시험에서도 다른 과목의 점수를 보태줄 수 있는 효자 과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들 지방세와 국세는 많은 세금들이 있어요. 그 세금들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동산을 둘이서 지금 매매합니다. 매매할 때 이 매수인 을에 대해서 좀 제가 제 동창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 이제 앞으로 보면 제 강의는 스토리텔링, 그래서 이야기, 그냥 농담 같은 것도 농담도 그냥 하는 농담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보면 그냥 하는 농담이 아니라 나중에 그 얘기 해놓은 거 나중에 이제 이거 하면 이거 머리글 잘 땄어, 이거 하면 이거 나중에 연상하거나 또 스토리텔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니까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매수인 을이란 어떤 제 동창 여자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요
몇 년 전에 그 밴드 있잖아요. 밴드가 이제 그 시작되면서 제가 그 20살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던 제